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제8대 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또한 후보자 모두의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정책 선거로 우리 노동조합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성훈입니다. 8대 위원장 선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준 선관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의 목소리, 이번 선거를 통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을 노조다운 노조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대외활동 중요합니다. 또 강한 투쟁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합원 곁으로 다가서는 노동조합을 요구합니다. 강한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며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지난 3년의 경험으로 확신했습니다. 조합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저희기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최병욱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최병욱입니다. 지난 3년간 참 바쁘게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본부 실국 간담회 또 수십 차례 소속기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고충을 많이 듣고 해결하려고 분질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도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많은 부분들도 해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에 제가 17만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의 수석부위원장으로 또 당선돼서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졌던 대정부 교섭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정부 교섭의 실무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호 3번 김회신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혜신입니다. 중앙부처 고시 배정과 정원 현황을 밤새워 찾아 정리하고 타 부처보다 2배, 3배 고시를 배정받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협의회를 가리지 않고 소리 높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만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적체와 무원칙한 인사는 우리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주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를 병행하면서 노조활동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행복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여럿이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향수제 폐지를 시간이 1분 시간을 공통적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간 관리에 특히 앞에 타이머 보시고 잘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 지 10년, 대정부 교섭, 정년 평등, 근속 승진제도 도입, 기능직 폐지, 연금계약 저지 등 역대 노동조합이 이뤄낸 굵직한 성과에 비해 우리 부 조직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외직렬 편중 해소 노력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모든 조합원에게 다가서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몇몇 능력 있는 개인기로 해법을 찾는 조합원 한계에 다다랐다. 한 목소리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합 문화를 개선해야 됩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장이 가져야 할 큰 덕목은 조합원의 목소리는 24시간 언제든 달려가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조합원이 주인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또 다른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초심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위원장으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조합은 눈앞에 현안의 처리만 급급했던 노조가 이제는 노조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노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역시 노조가 이제 12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참 많은 풍파를 겪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위원장님이 사무관 승진으로 일어난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7대 위원장으로 지냈던 3년은 이런 불화 없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노조로 탈바꿈했습니다. 허울뿐인 5급 공채 많은 사람들이 요구만 했지 해결은 못 했습니다. 제가 2016년 제가 위원장 첫 해에 5급 공채가 31명이 왔고 그 다음에 25명으로 줄였고 원래 18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행정고시가 계속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행정고시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임에도 굉장히 많은 10년간 평균치보다 이하로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지방청 향피제도 제가 폐지를 했습니다. 자, 2차관 인사 저지 그리고 일방적인 물관리 일원화의 목소리를 조합원들 목소리를 전달해서 하천법을 우리 부에 존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 국토부 노조 대표이자 17만 공무원 노조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 조합원들의 핵심 고충사항을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조위원장은 조합의 권익을 침해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되겠고 저는 그저 자리 욕심에 나온 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승진을 포기했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위원장의 경험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국토부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노조는 칭찬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있었지만 노동상권 없는 한계 속에서 나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과 그리고 위원장 위주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뿌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제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향 설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현상들,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수당 미지급, 죽거나 다쳐도 신경 쓰지 않는 문화, 우리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힘있는 자의 갑질과 차별, 노조는 이러한 문화와 인식에 대한 단호한 선을 긋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혼자 다 해결해 주겠다, 위원장이 다 해결해라 라는 인식은 이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 노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힘있는 소수만을 만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정치 노조가 될 뿐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생존력도 약화됩니다. 지금 7대 노조의 모습이 그런 성향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노조는 위원장의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의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 함께 싸우는 노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지혜지부, 특이활동의 강화, 그리고 본조집행부의 강화입니다. 위원장의 덕목은 그러기 위해서 노조의 근본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성,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세 후보가 명실공히 5급 공채를 핵심 공약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들 5급 공채가 우리 부 승진 적체의 원인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16년 위원장 취임했을 때 우리 부 5급 공채가 3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줄이고 나간 게 25명, 원래 최종적으로 18명이 공채가 오는데 아까도 제가
전 질문에서도 했는 것과 같이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행정고시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속기관, 기관장 직급을 상향해야 상위 직렬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아리 조직 같은 6급이 많은 항공 같은 경우에 관제 탑장, 그리고 레이더 소장, 그리고 그 접근 관제 소장, 그리고 그 공항 정보실장 등 이런 현장 책임자의 사무관 승진과 법제화를 통해서 항공직의 승진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 그리고 국토관리사무소, 을지국토관리사무소를 갑지로 만들어서 과장을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그 인사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 노총의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부 조직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대정부 교섭을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두들겨서 상위 정원 확보를 하는 노력 등을 하겠고, 현장직 공무원들은 360여 명의 운전, 공업의 운전, 기회 운영을 보통 직렬로 하나하나 직렬을 만들어서 상위 직급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시작했고 가장 피 터지게 싸웠던 5급, 7급 공채 축소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5급, 7급 공채로 들어온 분들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공채의 가다한 회전이 우리 부의 승진 기회를 좁히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도 과외 경쟁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보다 2배, 3배 많은 고시를 받아왔으며 16년도 30여 명에서 18년도 18명까지 지난 2년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타부처 2배 수준입니다. 타부처 평균 수준까지 끝까지 줄여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 내 상위 직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 직렬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모든 직렬의 사계의 문제입니다. 행정직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직은 6급 이하 대비 5급 사무관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 등 다른 직렬은 10% 미만입니다. 업무 특성상 모두 같은 비율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비율 조정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행안부 인력처와 협의하여 상위 직급 확보가 필요합니다. 높으신 나라님들, 우리 부 직원들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 한다면서 24시간 고생한다고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상위 노조인 공노총 국공무원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부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인사, 조직, 운영 개선안이 절실합니다. 우리 조직은 수많은 지방기관 그리고 직렬도 매우 다양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노사합동 외부 전문가 인사조직 문제에 관한 연구 영역을 추진할 것이고 감독 역시 노사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네, 우리 부의 그 5급, 7급 공채 과다 배정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조합원들의 모든 분들의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역할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직형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5급 공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 배정에 대한 노사 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타 부처 대비 배정 인원이 많다는 논리로는 부족합니다. 직장 협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다 배정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5급 공채자 소속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급 공채자도 우리 소속기관에서 근무 경력을 쌓아가지고 같은 동일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 부 인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7급 공채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수습 문제 7급 공채가 지금 1년 수습 기한에 걸려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9급 공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정 수준의 배치를 받아서 우리 부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9급 공채도 소속기관에 배정됐을 때
타부처로 높은 이중률에 대한 문제점이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 지방 소재지 근무에 따른 개인 여가 생활 여건 부족, 부처에 대한 애사심 부족 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에 관한 공업운전 운전직렬입니다. 물론 지금 복수직렬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은 복수직렬 전체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상위 직급 조무사들이 퇴직한 후에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 및 소통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기명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관심사항에 직접 노조가 개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담회 내용은 장관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 진행 사항과 결과를 공개하고 그 요구사항 관철을 끝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조 집행부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특위장, 부위원장까지 대표성을 가지는 7명, 그리고 본조 위원장이 임명하는 10여 명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이 본조 근무하는,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되다 보니 소속기관 지회지부와 그리고 특위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회지부장 그리고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선임된 대표성 있는 간부들로 집행부를 재구성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휘지부 그리고 특위와의 소통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도 일정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 강화입니다. 항공특위 모범 사례와 같이 국토발전특위를 재건하겠습니다. 그동안 없어졌던 제도개선특위에서 초과근무 문제와 그리고 직급 상향 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이는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항공특위와 같이 모범적인 사례로 국토발전특위를 재건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계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자가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이 해소되면은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때와 장소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대면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항인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체에서 노노 갈등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3년 이 부분 해결책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부 성과로는 임시협의체, 부위원장단 특위장을 포함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거친 후 사안에 대응하여 갈등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부로 이전한 분해 직원 전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도 모범적으로 합의체를 받아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전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일정 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합의체에서 의견을 서로 논의 후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면은 우리 조합의 모범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갈등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노조가 명실공히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노노 갈등은 모두 인사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고요. 원천적으로 우리 부에 파이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포함된 것처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이사 TF를 통해서 우리 노노 갈등을 최소화 한번 해보겠고요. 본조와의 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수십 차례 소속기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본부 직원들이 참여를 꺼려해서 실국장까지 참여해서 하는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그만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위원장님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은 소속 기관 간담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과의 차등 문제, 이거는 정말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같으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조합비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로 해서 이번에 공무원 노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과감하게 조합비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급 이하의 모든 중후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노노, 비조합원과의 조합원 갈등이 해소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풀기가 어렵겠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고 하면 본조와의 소통이 불통이다. 위원장만의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면 타임오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근자 급여 문제도 필요 없고 이런 것 타임오프 시간을 적용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본조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도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시대에 맞게끔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3번 후보님은 평소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노동조합 교육 전반에 거쳐서 모든 부분을 다 관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평소 지금 교육에 관해 가지고 성과 그리고 또 문제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인재개발은 우리 노사 파트너십 교육에 지금 교과 과정이 노동조합 위주로 지금 편성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큰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이는 노조 활동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루어왔던 교육의 수준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과정이 제주도 인재개발에서 연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과 과정 대부분을 제가 섭외하고 그리고 편성합니다. 물론 인재개발원 측과 협의해서 그리고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결정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많은 수강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준의 만족도를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호 1번 박성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까지 워낙 보수적인 내용들을 많이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내용들로 채워야 이 기울어진 추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간부 교육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부당한 청탁에 의한 강사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준이 떨어진다는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후보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기호 1번 박성훈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후보님은 저와 이제 3년을 수석부원장님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을 통과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다면 어떠한 철학으로, 또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게 워낙 결이 곱고 성심이 고운 분이지만 노동조합은 굉장히 또 목소리를 낼 때 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박성훈 후보님의 이 노동조합 철학을 한번 듣고 싶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노동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몇몇 개인기로 움직이는 조합은 이제는 경쟁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렇게 후보 나서게 된 이유도 이제 시대에 맞게끔 좀 바꿔보자는 요구도 많았고 저 개인적인 철학도 맞았기 때문에 여기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많은 성과도 냈지만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노동조합,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몇몇 개인이 움직이는 노동조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 우리 부 조합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 1,937명인데 그 중에서 숨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조합 위원장 위주의 운영은 문제점은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후보님의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 후보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난 3년간 위원장이었던 후보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정치에 관심을 둔다. 나란히 만나 사진 찍기 바쁘다. 내부 살림살이 못 챙긴다. 조금 직설적이지만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 다른 것은 개인 성향이라 치더라도 조합원들이 내부 살림을 못 챙긴다는 불만에 대해 그런 불만을 듣고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왜 불만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살림 못 챙긴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부 살림을 못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석 부위원장일 때 1년 반을 상근을 했고요. 위원장을 3년 제가 상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앉아 있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국토부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노총에 출마를 했고 정말 당선돼서 바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제 성과물은 리플렛을 보면 그 성과물이 대답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 내부 살림은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사무총장님에게 정권을 맡기고 저는 나갔었고, 또 우리 김혜실 후보님도 우리 집행위원이자 또 특위위원이고 또 부위원장이십니다. 다 같이 살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 혼자만의 어떤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진 찍기는 제가 조합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제가 암실 어떤 밀실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 한 장으로도 다 조합원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공개했던 겁니다. 제가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 관심, 제 나이가 47입니다. 아직까지 정년까지 13년 남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운전원 출신의 현장에 말단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제 같은 놈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해서면 저는 정말 이해찬 대표의 발바닥에도 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뛰어다녔을 뿐이지 제가 정치하고 싶은 심정으로 다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정치인들 만나는 거 그냥 만나달라면 안 만나줍니다. 만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만나야 되고, 그 가서 엎조리고 제가 할 말 뭐하고 고개 숙이고 빌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2번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님이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노조법 개정에 역점 사업이라고 무게를 많이 두시고서 추진해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 뭐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공무원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노조다운 노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복무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순 조항을 걸고 조합비를 낮추겠다 했던 부분도 그러면 상근자들의 휴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에 참여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민간보다는 높은 70여 프로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무원 노조법은 작년 1월 4일 날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대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진행 중에 있고요. 19대 때도 한번 진행했으나 회기가 폐기되면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지금은 여야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많은 상황이 진행됐고 이번에 9월 3일 토론회에서도 여야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개정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 그러면 한동안은 요원할 우리 공무원 노조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공무원 노조법은 우리 공무원 노조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총에서도 저에게 그 일을 일임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국토부 노조의 위상도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를 듭니다. 제가 바깥에 그래 활동하더라도 내부에서 잘 챙겨주신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도 항상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외부 활동도 제 개인적인 외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다 어떤 공무원 노조를 위한 활동이었고 국토부 노조의 활동이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공무원 노조가 노조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제 우리의 성과물이 앞으로 좀 더 조합원들에게 많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후보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김혜진 후보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행정직의 경우 2011년도 6급 승진자들이 사무관에 승진을 했고 우리 김혜진 후보님이 2012년 초에 사무관 승진 예정자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가 되면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 전전임 위원장님이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내용을 겪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질의는 물관리 인허나 관련해서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껏 투쟁하고 있었을 때 환경부 노조위원장을 찾아가서 원치도 않았던 공통부서의 직원들을 환경부를 이관해야 되는 것처럼 조직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때 큰 혼란을 야기했을 때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저에 대한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비난 내지는 비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면 저는 지금 행정 6급 6년 차입니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부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3년 후면 그냥 무난히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6급 승진 후에 바로 익산청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니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승진할 때도 안 되었는데 왜 노조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승진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향크제 폐지, 무원치간 인사,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노조를 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임기 내에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낼 겁니다. 매 반기별 제 금평 승인을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승진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임기 내에 사무관 승진 예정자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노조와의 물갈리 일어나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환경부와 우리 부 사이의 수자원 분야가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박성훈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후보님은 이번에 노조다운 노조, 민주적인 노조를 타이틀로 걸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노조의 어떠한 점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전에 조금씩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슬로건으로 건 노조다운 노조라는 것은 평범합니다. 지금 7대 노동조합에서 저도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조합원들한테 외면받는다는 인식이 여러 군데서 들렸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 8대에서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몇몇 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몇몇 사람들의 개인기로 움직이는 노조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리고 조합원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조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노조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슬로건을 걸고 나온 노조다운 노조의 핵심적인 부분은 조합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노조, 그걸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은 똑같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는 시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새로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분들이 마음 놓고 노조에 대한 비판도 하고 합의점도 찾아내고 하는 그런 활동감 있는 노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1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조다운 노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팩트가 어떤 노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 정말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데 실상은 간단합니다.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조,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다가설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노동조합이 문턱이 높아서도 안 되고 또 다른 계급이 돼서도 안 되고 또 특정인이 몇몇 사람이 노조를 갖다가 운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은 기본적인 열린 마음으로 지부지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공적으로 올라와서 그게 의견이 반영되고 한 목소리 크다고 그 목소리를 갖다가 먼저 반영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한 군데 결집돼서 그 목소리에 결집된 힘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움직인다면은 정말 노조다운 노조가 될 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뭐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예. 3번 김의신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 승진 예정자라든지 승진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측에서 보편적으로 역대 위원장님들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전부 사무관 승진을 해서 갔고 그리고 사무관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예, 저 사무관 승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위원장님들이 사무관 승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한 경우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약속을 내건 겁니다. 매 분기별로 저의 금평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제가 현재 115위입니다. 이번에 하긴 했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과도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이의 제기하고 금평 순위를 바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 임기 내에 승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눈이 저희 사무관 승진을 막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분 한 번 더?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호 2번 후보님께 여쭐게요. 지금 아까 문양상 보니까요. 지방청의 기계원 8, 9급을 시험 없이 공업직으로 승진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어떤 지금 상황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1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계 운영 직구는 공업에 응전하고 같은 조건을 임용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자격증으로 경쟁 채용된 사람들인데요. 승진 역전이 일어나는 8, 9급에 한해서는 먼저 지금 이사회신청에서 내부 규정은 마쳤고요. 지금 법제처 심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중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석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그 부분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6, 7급은 기능사 자격으로 전환이 어렵다라는 게 이사회 지체의 입장이고 다른 방법을 지금 모셔가고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전문 임기제라든가 강의 후에 공업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먼저 승진적진이 발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버리면 다시 공업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해서 먼저 이렇게 시행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사무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 사무실무원이죠. 사무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직 시험이 사실 두 과목 국어 국사입니까? 국어 국사에 치는데 그걸로 해서 전환 시험을 예전부터 했었고 여기 공업기계원에서 공업에 운전으로 가는 경우에는 일단 1년은 시험을 못했습니다. 그 특례 기간 동안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 기계 직류에 관련된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라든가 기계 일반 그 전혀 건설기계 현장에서 그 작업하는 거하고 생뚱맞은 그런 용어조차 생소한 시험을 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승진 역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8급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최저 승진 연수가 지나자마자 바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들한테. 예. 제가 추가 혹시 예. 1분만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청의 8급, 9급 무시험 전직 기계 운영 쪽에 무시험 전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질문의 취지이시죠. 형평성의 논란이 예.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운전직과 기계직 사이의 그 승진 문제 때문에 복수직렬로 만든다는 문제와 그리고 무시험 전직 문제를 약간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3년 경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직해야 될 사람들은 20년, 30년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험 없이 전직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험 안 보신 분들도 20년 넘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형평성에 같은 조합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소리가. 예. 일단 요 질문은 계속 길어지면 지금 뭐 간담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다시 우리 질문자님하고 또 뭐 필요하면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번씩 드렸으니까 1번 후보님도 한 말씀 필요하시면 공평하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제가 인사처럼 많이 뛰어다니면서 많은 부분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그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운영직이 상대적으로 2009년부터 전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지금 기계운영직들은 2013년도부터 보게 됐고 그 시험 보게 된 횟수로 본다면 그렇게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제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추후에 인사처럼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도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추진 안 됐던 부분들은 추진을 안 된 게 아니라 못했던 부분들은 사무기능직 2009년도에 전직 시험을 먼저 혜택을 받고 2013년도에 이제 타 직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출발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축구에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경기에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지 특별하게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최근에 그 베트남 그 히딩크 감독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한테서도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같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은 여러 현안들이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팀워크를 이루는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노조, 개인기에 의한 노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위노조,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위원은 우리 단위노조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 노총에도 그 집행위원회 대기 자리에는 선출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밖에서 활동을 대다수 하다 보니까 개인기에 의한 노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제살 깔감 없는 노동조합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상조회 같은 노동조합은 끝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향후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힘 있는 노조, 그리고 여기 제가 공약으로 내건 리플렛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제가 이행도에 진행 순서에 대해 잘 지키시 경고에 따라서 매년 재신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약속드리겠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 노조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위원장 혼자서 주도하는 노조여서는 안 됩니다. 노조는 근본적으로 약자들이 모여 스스로의 존엄을 찾아가는 가장 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운영될 때 오래지 않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위원장 혼자서 모든 걸 해주겠다는 주장은 화학된 주장입니다. 이제까지 이뤄온 근무요건, 처우 개선도 타 부처 노조, 그리고 상위 노조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대한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룩한 결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부 노조 또한 집행부 운영위원, 대의원 그리고 각 지회 지부 특위 조합원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의 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는 노조,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강력한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세 후보님 모두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오늘 힘드신 일정 중에도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8대 위원장 선거는 이전에 전례 없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노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토론회에서 거론하신 공약들이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꼭 실천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끝나는 시간까지 네거티브 선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뜰히 좀 살피셔서 진정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쪽 보시죠. 설명했습니다.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들어주세요. 그게 보기 좋습니다.